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단금 또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북한에도 쿠데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북한의 쿠데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참 북한에 쿠데타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리고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왜 북한 사람들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그 체제에서 저렇게 살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북한에 쿠데타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김일성 시대 때는 그래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학생들 때는 학교 교복에서 학용품까지 필수품까지 다 나눠주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배급을 주는 것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 먹고 살았고 국영상점에서 모든 것을 싼 가격으로 국정 가격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싼 가격으로 살 수가 있고 이렇게 생활이 김일성 시대 때는 지금도 추억하면 그래도 행복했다. 이렇게 추억할 수가 있는데 김일성이가 사망하고 나서 김정일이가 정치를 하면서부터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도망치고 행방불명이 되고 이렇게 험악한 사회 현실 앞에서 북한 주민들은 과연 왜 쿠데타도 일으키지 않고 그 체제에서 저렇게 살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의문은 여러분들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들 뿐만 아닌 전 세계 외국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에는 쿠데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북한 주민들은 저렇게 하고 살까? 자, 북한에도 쿠데타가 있습니다. 육군단 사건이 제일 큰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육군단 사건이 바로 저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육군단 사건은 북한에서 한 개 군단이라고 하게 되면 정말 군단의 병력으로 전쟁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병력이 되죠. 즉 한 개 군단을 책임진 정치위원이 육군단 정치위원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그때가 김정일이가 정치할 때예요. 2000년도 그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면밀히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기 직전 10분 전에 국가보위부에서 내려와서 다 몽땅 그 자리에서 정치위원뿐만이 아닌 거기에 가담된 군 간부들을 몽땅 붙잡아갔어요. 붙잡아가고 그 가족들까지 몽땅 잡아갔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쿠데타가 성공하기 직전에 발각이 될까요? 북한의 시스템으로 놓고 보면 북한 주민들 일단은 북한에 몸담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인민반 생활을 하더라도 인민반장이 매일 아침 문을 두드리면서 어디 동문을 나오세요. 아니면 그 어떤 아무 일이 없어도 문을 두드려서 그 집안에 제대로 다 변동이 없는지 아니면 어디서 외부 인원이 들어왔는지 이런 보위부의 임무를 받고 집행하는 것이 북한의 인민반장들이에요. 인민반장들이 기본적으로 인민반 그 주거 지역에 대한 관리를 진행을 하고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서 또 작업반장이나 세포비서나 그런 사람들이 또 보위부의 기본적인 스파이라는 그런 직업을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아도 매일매일 당내 보고를 하고 작업반 실태를 보고하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이고, 그리고 또 내가 제일 친한 사람하고 저녁에 술 한잔 먹으면서 참 그 예를 들어서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참 한국은 우리가 배운 거하고 너무나도 틀리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배울 때는 남조선 사회는 거지가 많고 굶어 죽고 사람 못 살 때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드라마를 보니까 너무 사랑도 연애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은 너무 우리하고 천지 차이가 나지 않냐. 왜 굶어 죽고 남조선 사회는 거지가 많다고 했는데 거지는커녕 너무 멋지지 않냐. 그리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북한만큼 못 사는 나라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술 먹으면서 한 소리를 친구와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해도 그 다음 날이면 보이부에 그 말이 들어가서 그 북한 체제에 대한 불안정한 소리를 했을 때 그 가족까지 다 정치범 수용소로 붙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이부에서 그걸 다 감시할 수 있게끔 누구도 모르게 가족 간에도 몰라요. 가족이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보이부 스파이의 도장을 찍고 서약서에 도장을 찍었는지 같이 사는 와이프는 모르고요. 또 와이프가 보이부에 가서 보이부 서약서에 서약 도장을 찍고 자 당과 수령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당을 위반하는 행위들, 국가를 옹호하기 위한 일에 나는 솔선수범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조차도 부부간에도 몰라요. 이렇게 가족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모르게 그렇게 보이부에서 개별적으로 그 서약서를 써서 보이부 스파이로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스파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건이 있든 없든지를 떠나서 무조건 자료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거나 또는 사람들과 일부러 이야기도 나눠보고 거기서 자그마한 국가에 대한 그 비정상적인 발언을 했다 하게 되면 그걸 그 종이에 써서 보이부 그 어디 그 비밀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가져다 놓으면 보이지돈이 매일 그걸 장악을 해서 거기서 심각하다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그 감시를 합니다. 이렇게 감시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처럼 쿠데타 사건들이 일어날 뻔했다가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군단 사건이 제일 큰 사건으로 지목이 되어서 김정일 시대 때 국가에서 주던 배급이 끊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시장에 나가서 집에 있던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내다 팔아도 안 돼서 산에 가서 송기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 뜯어 먹고 산이 그래서 북한산은 다 볼거숭이가 되었어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풀을 뜯어먹고 독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리고 송기 껍질을 벗겨다가 그 껍질을 우려서 먹고 항문이 매서 그래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산의 풀을 뜯어먹고 산나물 뜯어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하다가 살기 위해서 먹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항문이 매서 또는 독풀인지도 모르고 먹어서 죽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 참으로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기 때문에 행방불명된 사람도 몰랐고 어디 가서 오늘 본 사람이 내일 안 보이면 어디가 굶어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탈북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랬죠. 그래서 그 시기 정말 힘들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 제도를 뒤집어 엎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않냐 해서 육군단 정치위원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정말 면밀히 준비를 해놨는데 그 쿠데타에 가담한 군관들 속에 장교들 속에 보이부 스파이가 있어서 매일매일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것을 매일매일 보고를 국가보위부에서 받고 언제 실행이 된다는 것까지 딱 알고 다 진을 치고 있다가 딱 실행이 되기 현행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잡으면 본인들이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하면 좀 그 사건이 길어지기 때문에 현행을 잡기 위해서 딱
시도하고 집행을 하기 10분 전에 들이쳐서 현행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6군단 사건으로 인해서 6군단하고 7군단이 통째로 부대가 부대를 서로 바꿨어요. 옮기고 사단은 사단대로 사단끼리 다 옮기고 함남도에 있는 사단이 한북도에 오고 한북도 사단이 함남도에 가고 그래서 한 개 군단이 통째로 움직여서 그때는 정말 일도 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에도 쿠데타 조직들이 있어요. 근데 있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자, 그 사람들이 쿠데타 목적은 뭐냐면 한 개 정부를 뒤집어 엎기에는 이제처럼 육군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뒤집어 엎을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왜 총대를 가졌기 때문에 북한은 기본 선군 정치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을 움직이면 북한은 선군 체제로 선군 정치로 북한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인들 기본 장악을 해서 북한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군단 사건처럼 한 개 군단이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이거는 한 개 정부를 김정일 정치를 뒤집어 엎으려고 이렇게 했다면 사회 사람들은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어떤 반동 행위를 하는데 쿠데타가 어떤 쿠데타 정도로 사회 사람들이 조직이 되냐면 그 큰 저수지 있잖아요. 정말 그 저수지 뚱만 허물면 한 개 군이 다 싹쓸이해서 나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당과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실행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 행동들을 실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 속에도 꼭 보이브 스파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이브 스파이가 그 반탄가에서 기본 그걸 다 진행을 하거든요. 보이브 반탄가라고 있어요. 북한에는. 반탄가다 하면 반간첩들을 탐색을 하는 이런 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들을 탐색을 하는 반탄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자처럼 정부나 당을 반대하고 그 체제에 대한 불안정한 반감을 가지고 행동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내는 데가 반탐가예요. 그리고 반탐가에서 하는 일이 또 뭐냐면 한국행을 기도하는 사람들. 한국행을 기도를 한다고 할 때는 그 정부를 버리고 배반을 하고 한국으로 간다. 한국행은 그야말로 반역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왔기 때문에 반혁명 분자로 봅니다. 이제 반당 종파 분자나 같고 이제 배반자나 같죠. 국가를 배반하고 북한 정부를 배반하고 왔기 때문에 반역자나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정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북한의 실상을 여러분들도 알고 이렇게 다 이제 북한의 주민들이 왜 저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도 북한 정부에서 뛰쳐나오지 못하고 또 그 제도를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이 한국에 보게 되면 대통령이 잘못해도 누가 정치인이 잘못해도 광화문 광장에 가서 태극기를 들고 또는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회를 와서 봤을 때 참 너무나도 신기했고 그리고 북한 체제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여러분들이 많지 않을까. 왜 한국에서 되는 일을 똑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머리로 똑같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냐. 북한 주민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왜 그런 행동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전에 일제강점 시대 때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안중근 열사 있죠. 그 안중근 열사도 자기 한 몸을 희생을 해서 그 일제 군수 우두머리
북한의 영화도 있거든요. 안중근 이등박문 쏘다고. 그런 식으로 한 명이 자기 생명을 희생을 해서 그 정부를 뒤집어 엎는다든지 그렇게 행동을 만약에 할 수도 있어요. 한다면 한 명만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북한은 내가 한 명이 잘못함으로 해서 내 자식과 3대를 보위부에서 멸족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저희 자식들이 잘못이 있나요? 부모가 잘못하고 부모가 잘못 발언을 하고 부모가 반정부 그 시위를 했거나 반당 종파분자 역할을 했거나 정부에 대한 그 어떤 발언을 했거나 하면 그 부모만 잘못되면 되는데 그 아버지가 또는 엄마가 잘못함으로 해서 그 자식이 그 3대가 몽땅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고된 노동과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그런 험악한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날 뻔했다가도 보위부 스파이들과 또 국가보위부의 그 엄격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자,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섣불리 진행을 하지 않고 그 제도가 싫고 그 체제가 북한 체제가 싫어서 저희처럼 탈북을 하는데 성공을 하면 한국까지 이렇게 와서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 체제가 싫어서 현재는 한국에 와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 정말 내가 지금 그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처럼 이게 북한에서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 북한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가겠죠. 그래서 참 한국에 와서 내가 제일 행복한 것은 언론의 자유.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북한에 쿠데타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주제로 이제 했는데 북한에도 쿠데타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하지 못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북한 주민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 체제 안에서 사는 한 당과 수령을 해서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저와 같은 탈북민들이 유튜브 언론 인터뷰나 유튜브에서 말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그들과 함께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쿠데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